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사건을 바로 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조사도 않고 배당도 그렇죠.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24일, 25일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턱없는 이유로 전혀 근거나 네.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 후보자 사퇴하라. 거기다가 정치 검찰이 나서서 지금 사건을 국민의힘이 고발했는데 즉시 배당하는 그런 맞습니다. 정치 검찰의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이제 후보자, 총리 후보자 검증할 때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한 70억이나 100억 정도 되면 아니 공직생활만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많냐. 재산 형성 과정 그래서 음점. 예. 당연히 의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총리해가지고 또 나중에 200억, 300억 자기 재산 늘 생각만 해버리면 이 총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럴 때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아니, 재산이 2억밖에 없으면 참 그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놔두고 오히려 정책 검증이라든가 당신 어떻게 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리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거냐. 이거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보들이 없어요. 재산 없는 사람한테 자꾸 재산 검증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국민승리 20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당시에도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됐고 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또 어려운 시기 사실은 정당과 후보자 간의 그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네. 추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명확해진 거고 그 전에는 그런 회계 처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당에서 서울시장 나갈 때 알아서 당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회계 처리 없이 막 예전에는 여기저기 과거에 그렇게 네, 뭐 기업들한테도 호응 관행이 받고 있죠. 네.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래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뭐 영수증을 안 끊었다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선거 자금으로 다 쓴 거고 개인이 다 취한 게 변제, 다 아니잖아요. 또 예. 변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법에 그 문제가 있다고 쟁점도 하니까. 한번 저희가 그래픽 네. 올려놓은 게 있는데 쟁점도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산의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재산이던 김 후보자 재산이 소득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저게 소위 국민의힘이나 그쪽 선배들의 과거의 어떤 재산 형성 같은 걸 쭉 보면 저 정치인들이 재산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게 되게 불법이겠죠. 그거 합법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평균이 30억에서 40억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한번 따져봐야죠. 어디서 돈을 받았나. 이거는 뭐 돈이 재산이 2억밖에 없는데 저 돈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자녀의 유학 자금이 이제 미국에 코넬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전 부인이 사실 이혼한 아픔이 있지 큰 않습니까? 언론사 아마 그 어떤 예, 방송하신 분이 KBS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인데요. 네, 예. 제가 옛날에 과거 기자 시절에는 맞지. 만나 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지만 자기 자녀니까 그렇죠. 유학 자금을 자기 아이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유학 자금을 그래서 대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조사가 4번 있었습니다. 출판 네. 기념회하고 상이 있었는데 김민석 그때- 정도 되면 저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예, 6억 정도가 되는 저렇게 거거든요. 유명한 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은 더 들어와요. 이거를- 국민의힘 그쪽은 봉투가 우리 말로 민주당은 봉투가 얇은데 저쪽 당은 가보면 봉투가 이렇게 두껍대요. 많이 오고요. 또. 저런 근데 뻔뻔하고 나쁜 사람. 그 당시에 이 6억 원 이거는 출판 경조사 및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는 네. 그 해에 발생해서 그 해에 쓰게 되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기도 신고 하고. 의무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저게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 아니더구만요. 그러니까요. 이 6년 동안에 네. 아, 한 해 각각의 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입이 저렇게 출판기념회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가난한 정치인들은 그 전에 빚 갚거나 이거 하는데 그날부로 며칠 사이에 저기 채무 상환하고 나면 진짜 돈이 출판기념회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갚고 나면 없어요. 4인간 채무 두 번째 항목인데요. 네. 그래서 스폰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과 벌금의 추징금 변제하느라고 저 상한을 4인간 연장했고 채무도 저도 실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떨어져서 직장이 없을 때가 있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전혀 대출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작은 돈으로 좀씩 나와서 실제로 빌려줘요. 예. 근데 예전에는 뭐 저런 거를 뭐 정확히 안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자까지 딱 해가지고 서류로 저 같은 경우도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아예 선관위 신고해 버려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아마 그런 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 대부분은 특히 야인 생활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런 사인 간의 채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인 간의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은 아주 나쁜 놈 돼가지고 이 정치 세계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사적 뭐 이해관계나 근데 야당은요, 어떤 국민의힘 저쪽은 제가 보면은 저기는 뭔가 큰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지 몰라도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민주당은 뭘 그런 걸 잘 불법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도 잘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저 돈 언제 돌려받을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걸 떼먹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정치 세계에서 나쁜 놈이 돼가지고 어차피 정치를 못하게 돼요. 정치 세계에서 매장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만히 자기 돈 쓰고 빌려줬는데 그걸 안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 세계에서 또 그거를 소문을 내가지고 발을 못 딛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다 변제를 했다라는 예. 것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 측의 얘기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와대 석사학위 관련 예. 얘기입니다. 그때 최고위원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부산시장 예. 출마권도 있었는데 이런 정치 활동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이제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보면 아유, 엄청나죠. 학습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때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이 청와대를 그러죠.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와. 아니 김건희는요 1, 2년 사이에 6개인가 썼던데. 아니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김건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지. 아니, 그리고요. 내용 보셨죠? 김건희 네. 건 논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디 있잖아요. 납품하는 기업체 견적 다 보고서입니다. 100개다가 했고 그건 그다음에 논문이 이제 아니죠, 석사 저도 사실은 석사는 해봤거든요. 네. 조금 이제 석사 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석사는 솔직히 뭐 대단한 논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논문 예, 많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박사는 정말 좀 빡빡하고 힘들죠. 힘들고 아주 독창적이어야 되고 석사 정도는 이제 독창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최소한 취합해갖고 정리를 좀 잘만 해도 석사는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플러스 또 다양한 그런 창의적인 논문도 많은데요. 아, 그 내용들 보면요. 출입국 내역이 있잖아요. 비행기 탔던 네네, 시간들 네. 김민석 후보자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과 시험 다 감당을 했고 네. 논문도 또 썼습니다. 논문에 쓴 표현 놓고 반도자니 다 이런 표현들이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중국에서 쓰는 용어로 마치 써줘야 한국자들을 폄훼하는 듯이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중국 논문이니까 중국에서 쓰는 단어를 써줘야 더 이렇게 이해도가 높다고 더가 아니라 평가할까요? 그냥 그걸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논문은 그 대학교에서 주냐 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학 그 중분들한테 왜 줬냐고 따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김건희 논문 허위면은 국민대하고 숙명여대 거기 가서 그 교수들한테 왜 이런 허접한 걸 줬냐고 따져서 거기서 밝혀내야지. 그거 써서 제출한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써서 내는데 뭐 자기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들이 도자가 네. 있고 반자가 있으니까 마치 거부감을 주는 듯이 느껴지지만 네.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가리켜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도북자, 그러니까 예.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반도자는 반한다는 뜻이 이제 뭐 그런 나쁜 느낌, 반란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온 분들을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최현일 의원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흔히 네. 쓰는 표현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참 케네디 스쿨 사실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는 그걸 공부하고 제가 또 중국의 칭화대 세계적인 중국 지도자는 다 칭화대를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거기 대학이 아닙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런 곳을 열심히 다닌 사람을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자녀도 또 외국의 코넬대 사실 좋은 학교거든요. 열심히 이건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보니까. 그렇죠. 머리가 워낙 명석하죠. 굉장히 좋고 저도 이렇게 국회에서 같이 있어 보면 그 습득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조인들 이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 AI 네. 토론회를 주최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스스로 AI와 관련된 수많은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설을 하고 같이 토론자들과 하는 모습 보니까요. 아주 공부를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아주 잘하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이 모의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그리고 입시 스펙을 만들어줬다. 이런 예. 국민의힘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어떤 아이디어, 저도 지금 그 심지어는 페이스북에라도 어떤 당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제가 그걸로 입법 바로 해보라고 그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많이 대통령 그렇게 받아서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좀 배워가지고 배우셨군요. 그 SNS 상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뭘 해주면 이거 말 되는 것 같다. 왜냐면 그 국민들은 자기들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되게 근거가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법안 얼마든지 만드는 건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이 했건 뭐 시민들이 했건 할아버지가 있고 그런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필요도 없는 법안을 억지로 뭐 자기 아는 지인 국회의원한테 막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쁜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당연히 자기 주변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있던데 어쩌냐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거나 뭔가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썼으면 모르는데 그 이게 활용한- 국회에서 좋은 법안 되면 공익적 활동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계속 공격합니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예. 좀 의도가 눈에 보이는데요. 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격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고 정말 자기들한테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은 지금 탈탈 털면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떼야 될 겁니다. 의원들 중에 한 네. 70명 정도는 다 바로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네. 높습니까? 뭐 정확히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상에 보면 상당수가 저쪽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털면요. 다 배지 떼야 돼요. 이런 몇 사람 속에서 빼놓고는. 가장 많이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한 게 주진우 의원입니다. 네. 재산 70억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2억인데 네. 검사만 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지금.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했는데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사건을 바로 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조사도 않고 배당도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그렇죠. 행정부의 중요한 고위 공무원 대통령 또는 총리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입법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찰이 갑자기 사건을 배당하고 맞습니다.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정치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당대표 시절에 그 전부터 도지사 시절부터 검찰과 그 지기현 판사 같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이 못된 양심도 없고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시대의 사법 역천한, 반란. 네. 예. 이런 자들이 또 지금 정치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데 바로 또 뛰어든 거거든요. 이런 거. 이거 인사청문회를 해서 국민 전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거를 맡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검찰이 끼어들어 가지고 또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똑같이 지기현, 조희대, 또 심우정, 또 나쁜 그 검사들하고 똑같은 행태라고 봅니다. 심우정 총장 행태가 너무 황당한 거 네.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이것은 기다렸다가 당연하죠. 그리고 쌍방에 그런 균형을 맞춰가지고 수사를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헌법기관이 더구나 대통령 다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국무총리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러죠. 아니 검찰이 이게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겠다는 게 예.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정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어쨌든 뭐 수사를 한다 그러면 뭐 또 큰 막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내용이 일단 수사 없어도. 예,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천벌 받을 일입니다. 일단 수사 들어가면서 피의자로 일단 적시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야, 저 사람 범죄 있는 거 아닌가? 그러죠. 그걸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당일날 부인 정경심 교수를 맞습니다. 바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힘도 이렇게 총리 후보자가 뭐 피의자인 경우는 처음이라는 식으로 해서 벌써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예. 자기들의 지시를 받은 검찰이 이를 사건을 배당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범죄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피의자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사법 공세를 펼칩니다.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예. 정말 나라를 망칠 사람들입니다. 야, 이 정치 검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마 자기들이 아마 스스로 발목을 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지금 아예 뭐 이사들이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이 필요한 존재들인가 할 정도로 사실은 또 좋은 검사들도 많고 자기 본연의 일만 잘해서 정말 불법 부당한 것을 잘 수사를 해가고 기소해가면서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검사들도 많을 건데 이런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검찰 전체가 지금 사실은 그 권위가 땅에 아주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도 검찰청을 해체해라. 그다음에 수사 기소권 분리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아주 그런 역할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정치검찰들. 그리고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검사들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모의를 하고 있지 않나.